다음에 유원울충님 거 봐드릴게요. 자, 일단 을목일간이죠. 을목일간이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초, 꽃이라고 표현하죠. 화초, 꽃. 꽃은 언제? 봄과 여름에 자기 뜻을 펼치잖아요. 봄에는 피어오르고 있고 여름에는 활짝 피어있고, 봄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 뜻을 열심히 펼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고, 여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 꽃이다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죠. 천간은 경금이 있죠. 결국 경금은 이제 열매잖아요. 결국 한 꽃이 곧 열매 맺는 환경이죠. 그러면 직업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적인 형태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이거나 대기업이거나 이런 형태의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주다. 태어난 계절에 의해서, 그죠? 태어난 계절에 의해서 이렇게 을목꽃이 한여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속을 찾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식신격이니 정관격이니 예를 들어서 기토가 있으니까 편재격이니 이런 식으로 격을 따지어 놓고 사주를 보면 사주는 어디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단지 경금이 떠 있으니까 대기업이니 공무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격을 보기 시작한다라면, 그러면 좌오묘유니까 식신격도 되고 오중기토가 있으니까 편재격도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식신생재격이 되네? 그러면 사업가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주 방향이 확 틀어져 버리죠. 그래놓고 할 얘기가 없죠. 무슨 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사주 볼 게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태어난 계절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계절적인 부분은 기가 막힌 계절에 태어났다. 최고의 어떤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부족하다라면 이제 뭐가 부족해요? 을목이 일간인데 사주에 이제 목기운이, 여기 간목이 떠 있지만 천간에 있는 거는 기운이지 실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기운은 기에 불과하다. 기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에너지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목기운이 부족하니까 목을 쫓는 형태의 직업을 갖는 게 좋다. 그게 뭐예요? 기획이나 마케팅, 교육 관련 이런 직업이 찾으면, 이런 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맞는 직업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소속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더더욱이나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57세인데 병자대운이죠. 일단 천간은 기본적으로 아주 뜻을 펼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운이 들어왔죠. 자수가 조금 요게 이제 자꾸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자꾸 하는 일에 있어 단발적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단발적인 게 뭐냐면 긴 시간 동안, 긴 오랜 시간 동안 한다. 물론 이제 이 나이에 일을 한다라는 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은 찾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제 자수가 자꾸 이제 약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일들이 주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일이면 그게 이제 계약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직으로 그냥 단기적인 계약직은 대개 1, 2년씩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옮겨다니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천간의 병화가 꾸준히 내가 하는 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대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현실에 있어서는 꾸준히 일을 하지만 안정적으로 털을 잡고 꾸준하게 그냥 5년, 6년 쭉 한 군데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부족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공서 기관 이런 데서일하는 건 괜찮고, 왜냐면 본인이 그런 환경, 일종의 틀이 잡혀져 있고 주어진 책임감 있는 일종의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거는 본인에게 맞는 일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하는 건 일단 좋다. 그러니까 관공서라는 거는 딱 짜임새가 있잖아요. 틀이 있고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그건 본인한테 맞다라고 그러는 거고, 기관에서 그냥 프로그램과 봉사, 프로그램이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예요? 짜임새라는 거 이해하죠. 맞는 일이죠. 맞는 일이죠. 본인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알아서 한번 해봐. 이건 어려워요. 그 대신에 항상 뭐가 있어 따라야 된다? 실속. 내가 일한 만큼 최소한 대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면 꾸준히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은 어디에 소속이 되더라도 기관장 아니면 뭐 팀장 아니면 맨 윗사람, 일하는 환경에서 맨 윗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땐 그 사람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윗사람이 아니라 어떤 위에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어려운 거를 해소시켜 줍니다. 다양한 공예나 원예, 수업 등을 다양한 커리큘럼을 계획 세워 스스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틀은 줄 거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기본적인 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틀에 맞게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가서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바르님. 자, 바르바른 인사주예요. 그러시네요. 보니까 박사님이시네. 제약회사 연구직.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사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박사님은 그래도 칭송 받을 만하니까 박사님 정도는 제가 공개해도 좋습니다. 박사님이시네. 제약회사 연구직이시면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네요. 네. 자, 사주에서는 장점은 많이 있죠.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신금일간이 수월에 태어나요. 수월. 수월이라는 자체가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껍데기는 토지만 계절로는 가을이죠. 신유술.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여기서는 자기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트레이닝하는 환경이에요. 트레이닝하는 환경. 그러니까 신금이 수월에서는 트레이닝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능력을, 특히 이제 신금일간이 수월이면 다 똑같아요. 이사주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서 신묘일주, 신미일주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유일주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일주이기 때문에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신금일간이 수월에 태어나면 일종의 이제 트레이닝하는 환경. 트레이닝하는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닦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내가 완성도 있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난 항상 부족하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배우듯이, 그러면서, 성숙되어가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 더더구나 이 사주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금일에 수로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자, 여러분들은, 자, 정관격, 아니, 그렇죠? 정화가 술토 속에 있으니까 병화가 떠 있다. 그러면 정관격. 그럼 이 사주는 대기업 다니거나 공무원이거나 이러면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다닌다 그러면 맞다. 좋은 직장 다닌다. 이 사주에 맞다. 라고 딱 틀을 그쪽으로 몰아가서 맞네요 라고 얘기하면 게임 끝.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중국식으로 사주 보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주 공부하면 결국 손님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금을계 수로를 태어났다는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환경이고, 그럼 더더구나 있어 뭐가 없어요? 목이 없잖아요. 목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목을 써야 된다. 그럼 목을 쓴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있죠. 목이 없으면 어쩐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유원님 사주 보면서 제가 뭐라고 목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 기획이나 막히는 연구개발, 교육 관련 직업. 이 사주 뭐 한다고 그랬죠? 연구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연구개발은 뭡니까? 내가 아는 걸 뭐 연구하겠어요? 모르니까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 트레이닝 하듯이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배우고 익히고 개발해 나가는 일을 했다라는 자체인데, 이전에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 생물학 박사님이시구나. 아, 참 대단하시네. 그래요. 생물학 박사님이시. 네,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 아무튼 정확하게 본인한테 맞습니다. 맞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묘년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연봉을 높여서 이직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네요. 다시 대기업으로 옮기고 싶은데 자리가 나지 않네요. 지금은 예전에 완전히 반복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있다. 자, 46대운이죠. 46살이니까 지금 48대운 들어가는 입장인데, 여기서부터 직업이 크게 바뀝니다. 여기서 48세 대운에 직업이 크게 바뀌어요. 자, 이 사주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잠깐 언급을 할게요. 이 사주 한번 얘기하면 끝도 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인복이 약합니다. 자, 대기업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오래오래 생존을 하려면 인복이 있어서 승진을 꾸준히 했어야 되는, 물론 영구직이면 그렇게 승진에 대한 개념은 조금 약했을 수 있죠. 그래도 대기업이 오래 버티려면 승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복이 약하다는 거는 승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중소기업으로 나갈 수도 있었겠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대인관계 문제예요. 나의 능력적인 부분에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대인관계의 문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난 행동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판단해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이 회사에서 어떤 모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모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 가까이 하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근감을 확 드러내거나 이러기 쉽지 않고, 이 사람이 일부러 다가와서 도와주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끌어올려주고 키워주고 이러지는 어려운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직업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한 이유가 뭐냐면, 이 48대 운에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있으면은 임원급 아니면 부장급 나만의 데스크를 갖는 일들이 생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기존에 다니는 회사에서 그 자리를 꿰차지 못했다라면 B라는 회사로 옮겨가지고 그 자리를 꿰차야 됩니다. 관리직, 일종의 데스크가 있는 자리를 꿰차고 관리 형태로서, 그게 이사급이나 이제 이렇게 부장 뭐 이런 자리겠죠. 그런 자리를 꿰차지 못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했던 일을 계속 하겠다라 하면 현장 업무적인 부분 하겠다고 하는 이 시기에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아주 본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자리를 꿰찬다라는 거 윗산을 끌어올려주면 참 편하게 쉽게 올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직장 문제로 왔다 갔다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는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직이니까 일단 잘 맞아요. 요 시기 때 연구직이 잘 맞지만 밖에 활동,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밖에 영업한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데스크를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그런 형태의 업무적인 환경이면은 이사주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앞으로 10년간은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 승진을 했어야 돼요. 2024년에 그 자리를 꽤 찼어야 된다. 늦어지면 언제? 늦더라도 2020, 너무 늦어지는데? 늦어지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꽤 차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바로 신금일간이 수월이라는 자체는 신금 씨앗이 요거 그 수월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요. 돌아온 깐돌리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우리 어디 가셨나? 신금일간의 수월이라는 자체는 수월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수월은 정화와 병화가 교체되는 시기예요. 병화가 땅에 들어가고 정화가 밖에서, 그러니까 정화가 실질적인 활동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병화가 묘지잖아요. 그죠? 병화가 묘지가 되니까 정화는 땅 속에서 그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 땅 속에, 그러면 신금 씨앗은 어디에 있나요? 땅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밖의 온도보다 땅속 온도가 더 따뜻하죠. 자, 수월은 밖의 온도보다 땅속 온도가 더 따뜻해요. 병화가 땅에 들어갔고 묘지가 됐고 정화가 복사열이 결국 땅속에, 그래서 가을에는 땅속을 파보면 따뜻하잖아요. 땅속이 더. 자, 이게 그러면 신금이 씨앗인데 씨앗은 뭐예요? 발화를 해야 되잖아요. 씨앗은 발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화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정화의 따뜻한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평간이라고 얘기하지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평간이나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정화의 따뜻한 온도와 또 임수에 의해서 적당한 수분이죠. 그러니까 임수의 정임합이 정화, 임수, 물론 다 전쟁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결국 신금이 발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발화가 뭐예요? 결국 신금이 발화하는 건 뭘 의미해요? 간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수월에 뭐가 돼요? 양지가 되는 거예요. 양지 의미가 뭐냐면요. 양지는 싹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뿌리가 나왔다 안 나오기 직전 상태잖아. 해월에 뿌리가 처음 딱 뻗어나오기 시작한 거고, 수월에는 감목이 뿌리가 양지니까 뿌리가 나오기 직전 상태. 그게 바로 신금이 씨앗을 발화하기 직전 상태가 양지고요. 그러니까 감목이 양지고요. 신금은 거기에서 씨앗에서 뭐로? 일종의 감목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연구 개발하는 일이라는 거는 을목이에요, 간목이에요? 간목입니다. 간목이라는 거는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새로운 개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자체를 좋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잘 맞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서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사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니까 와, 대단히 어렵다. 이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지? 원리만 알면 쉬워요. 이거는 음간 12운성을 깨우치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우주 법칙, 우주 원리를 깨달아야만이, 음간 양간의 원리를 깨달아야만이, 12운성을 제대로 깨달아야만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음간 12운성을 재정립을 했고요. 그거를 제 수강생들에게 모두 다 오픈했고요. 이런 원리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런 원리를 모르고 사주 푸는 거는 10년, 100년을 공부해도, 사주 공부 10년, 100년을 공부해도 우주 원리 법칙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법칙, 우주 법칙, 원리, 자연의 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도도 빠르게 정립을 했던 겁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도도 결국은 자연의 이법, 우주자연의 법칙을 알면 쉽게 알게 돼요. 이런 원리적 개념을 제가 일일이 낱낱이 사주 풀면서 설명을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냥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할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저 말을 왜 하지?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십성으로 사주 보는, 정관격인데 평관격인데 이렇게 사주 보는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그런 얘기 제가 가끔 들어요. 그래서 채널 돌려요. 채널 돌린 게 아니라 그냥 나가버리죠. 이상한 얘기 한다고. 제 이상한 얘기 한다고. 제 사이비 공부했다고. 사이비 공부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나가버립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오로지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갈릴레이는 한 명이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교인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돌고 있었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다수의 법칙으로 세상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는 절대 다수의 법칙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이 수월의 묘미를 이해하셨나요? 이 수월의 묘미가 기가 막힌 묘미가 있어요. 이 수월 얘기하면 끝도 없이 얘기하지만 이 수월의 묘미가 끝도 없습니다. 병화가 임묘하고 땅속에 들어가고, 외부에 있던 생명체가 땅속에 들어가고, 정화가 활동하기 시작하죠. 결국 정화는 병화를 결국 재물 잡는 거예요. 결국 정화일간은 수월에 태어나면 병화를 재물 잡는 거예요.
이 술토 속에 다 천간을 대입해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갑을병정. 을목은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을목은 여기에 뭐가 들어요? 그러니까 천간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술신정무, 제가 이제 시장간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토 속에 신정무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유, 2만원씩이나 하셨네? 지아님? 아유, 슈퍼챗 감사합니다. 술신정무만 얘기하잖아요. 이제 지장간 얘기를 좀 합시다. 이 술신정무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월지 술토 속에 신정무가 있다고, 신문금은 어떻고, 정화는 어떻고, 무토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 여기에 10개 천간 다 있어요. 단지, 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정무, 신금이 초기, 중기, 정기에서 활동하는 어떤 시점에 이에 의해서 기운을 강하게 발휘한다는 관점을 얘기하는데, 어린 택도 없는 물론 이때 기운이, 하지만 이 천간 속에, 이 지지 속에 있잖아요. 10천간 다 들어있어요. 을목이 여기 임묘돼 있잖아요. 그쵸? 을목이 여기 임묘하잖아요. 왜? 자, 을목이 임묘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잎사귀가, 을목은 잎이죠? 그쵸? 잎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쵸? 언제 떨어져요? 을목이 신월, 6월에 땅이 떨어져서 수월에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수월에 뭐가 돼요? 거름이 되어주잖아요. 그 거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보면 나뭇잎 쌓이잖아요. 겨울에도 열이 나잖아요. 막 김이 모락모락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결국 나뭇잎이 떨어져서 감목 뿌리의 희생양이 되어주는 거예요. 감목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을목이에요.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을목이 수월에는 감목의 희생양이 되어서 감목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목이 여기 양지가 되는 거죠. 길러지는 거예요. 감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 정화. 병화는 임묘 있고, 정화는 아까 있죠? 이거 지배하고 있고. 무토도 임묘 있잖아요. 기토, 정화, 기토는 한 몸이죠. 그래서 경, 신, 임, 개. 임수를 간. 인술일주 궤강이잖아요. 궤강이 이유가 있습니다. 임수는 수월에 어떻게 됩니까? 수월에? 관대지거든요. 임술일주라든지 수월임수일간은요, 사람이 달라요. 생긴 거는 예쁘장하게 생긴 분들도 내면적 기질이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대라는 특성이 그게 있어요. 앞만 보고 가요. 지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한번 꽂히면 그냥 가요. 그게 관대지기 때문에. 저돌적이죠. 임술일주가 그런 특성이 있고요. 수월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관대라는 특성은 그게 이제 모두 다 12운성적 해석이에요. 대장이 일종의 이제 록이라는 거는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직전의 상태인데, 최고인 자리처럼, 일종의 말하자면 그 기운보다 더 강한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록지보다 더 강한 기질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록지라는 자체는 품성과 그러니까 행동력보다는 생각과 품성적인 부분을 더 이렇게 중시하면서 들어온다면, 관대지는 품성적인 부분보다는 행동력이 더 강하다 있어요. 그래서 기질이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임술일간들이 주로 직업적으로 강한 직업을 많이 갔어요. 좋은 직업은 이제 교육 관련 직업을 많이 가죠. 교육 관련 직업은 이제 교수, 교사, 강사 이런 쪽 직업도 많이 가고요. 카리스마를 보여주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아시죠? 옛날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가르쳤나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다닐 때 그랬구나. 선생님이 항상 회초리를 들고 다녔어요. 회초리. 회초리 들고 다녔어요. 대나무 회초리 들고 다녔고요. 대나무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그러면서 괜히 있잖아요. 잘못하고 지나가면 한 대 툭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들은 깡패였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거의 깡패 수준이었죠. 물론 인자한 선생님도 있었죠. 근데 거의 뭐 보면 선생님들이 깡패 수준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아마 임술일주가 많지 않았을까? 임술일주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그랬다면 죽죠. 그쵸? 부모들이 가만 안 놔두죠. 근데 그랬던 기억 때문에 부모 세대에서 그랬던 기억들 때문에 선생님의 그 권위를 확 추락시켜버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워낙 선생님들에게 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우리 시대 때 학교 다닐 때 예쁨 받았던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미움 받았던 사람은. 관심 받은 사람은 소수였어요. 예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공부 잘하고, 뭐 공부 잘하면서 몇 명이었잖아요, 그냥. 반에서 1등 먹고, 반에서 몇 등 안에 드는 애들만 이뻐했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 50명이었으면 50명 중에 대여섯 명만 이뻐였고 45명은 어떻겠습니까? 다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미움받았다. 그럼 45명이 다 부모 됐잖아요.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졌겠어요? 좋은 감정 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원한 증가지. 그래서 선생님 권위가 축 줄어드는 것도 다 업보입니다, 업보.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선생님들이 업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워낙 선생님들이 잘못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교권 추락은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정이 되는 거기에 맞아요. 교권 추락의 문제는요, 스스로 자업자득했다. 지금 선생님이 계시면 미안한 얘기지만 자업자득한 거예요.